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폭락 대책으로 쌀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이기로 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전북도청에서 집회를 갖고 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반농업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해놨습니다. 이들은 또 농림부 장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고군산 물긴값이 한 달 전에 비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병충해가 적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위판 물량을 줄여 김값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크게 폭락하면서 정부가 올해부터 쌀 재배 면적을 강제로 줄일 방침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쌀 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반농업적 정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농림부 장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폭락한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 2020년 40kg당 77,620원을 기록한 후 2022년 66,660원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72,440원으로 다시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산지 쌀값이 바닥을 치면서 다시 65,6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빼든 카드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쌀 과잉 생산을 원인으로 보고 농가마다 쌀 재배 면적을 의무적으로 줄이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감축 목표는 전국 벼 경작지의 11%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 이 가운데 전북은 전국에서 세 번째 규모인 12,000헥타르를 줄이게 됩니다. 도내 농민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1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0만 8,700톤의 수입쌀은 고려하지 않고 농민들이 생산한 쌀만 문제 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농민들의 동의도 없이 강제적으로 재배 면적을 감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연 이 나라 농민들은 어느 나라를 위한 농업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생각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수입쌀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은 채 쌀 재배 면적만을 줄이는 것은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쌀 자급률 94%보다 높지만 매년 수입하는 77만 톤의 쌀을 가공용과 사료용 등으로만 전량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수입쌀을 밥쌀과 주정 등 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어 국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쌀 40만 8,700톤은 주로 밥쌀, 주정, 가공 등 식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입쌀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과 직접 경쟁하고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농민들은 정부의 반농업적 정책을 용납할 수 없다며 농림부 장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쌀 농가들한테는 엄청난 이건 국가적 내란 상태와 똑같습니다. 절대 농식품 장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발을 통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정부가 쌀값 폭락 대응책으로 내세운 벼 재배 면적 조정제. 농민들은 오히려 정부가 책임 전가를 자신들에게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화학 신소재 기업인 백광산업이 새만금 국가산단 토지를 매입해 이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백광산업은 500여여 원을 들여 새만금 국가산단 34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지난 10일 공시했습니다. 등기 예정일은 오는 6월 9일입니다. 백광산업은 매입 토지에 새만금 2공장을 건설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필요한 고순도 특수가스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로망과 철도망을 구축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게 됐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법과 철도건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정부가 국가도로망이나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 등 경제성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도가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2022년 풀무원과 MOU를 체결하고 육상 김 양식의 생산 기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성장률은 10배 이상 높이고 적은 면적으로도 높은 생산량과 해양 오염원을 차단해 질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현재 4톤 규모의 수조 4개를 활용해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대량 생산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익산 하멸읍 와리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비 37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상반기에 착공합니다.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는 청소년 치유 재활시설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이나 우울,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숙형 시설로 운영됩니다. 부도난 제일건설의 협력 업체들이 밀린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 채권단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채권단 협의회 대표는 유승혁 전주 승일종합건재 대표가 맡았습니다. 제일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은 익산 남중동과 하멸읍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으로 피해 업체는 100여 곳에 피해 금액은 200억 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채권단 협의회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한 후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부안군 줄포면의 유경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는 부안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며 사육 중인 오리 2만 4천 마리에 대해 오늘 살처분했습니다. 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반경 10km 이내 57개 가금 농장에서 사육 중인 333만 5천 마리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확진은 전북 7번째, 전국에서는 23번째 고병원성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농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확진 농가의 상당수가 출입 소독을 하지 않거나 야생동물 유입 차단 조치를 허술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방역 관리를 허술하게 하면 살처분에 따른 가축 평가액의 20%를 깎을 방침입니다. 익산 폴리텍 대학 취업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전국 166개 전문대와 기능대의 2023년 말 기준 취업률을 보면 익산 폴리텍 대학은 87%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취업 유지율을 보면 11개월 이상의 80.2%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내 전문대 가운데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원주 폴리텍과 농협대학교로 각각 93.5%입니다. 올해 고군산 물김 판매가가 한 달 전에 비해 10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병충해가 적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위판 물량을 줄여 김값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신시도 위판장. 어민들이 싣고 온 물김을 대형 크레인이 끌어올립니다. 물김 값은 13일 기준 한망 120kg에 3만 원 선. 지난 12월 5일 30만 원 선에서 한 달 만에 10분의 1로 하락했습니다. 과잉 생산이라고 하니까 따로 어민들 복잡한 심정이 있긴 하지만 따로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슴만 태우고 있습니다. 김채치 초반에는 생산량이 적어 높은 가격을 받았지만 갈수록 전국에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가격 폭락은 김 생육 환경이 양호해 병충해가 적고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지난해 김값이 폭등하면서 김 양식장 면허를 늘려준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 양식이 많이 늘어났고 국가도 이게 수출이 되다 보니까 양식장을 늘려줬고 그래서 이제 어민들도 양식장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더 늘어났겠죠.
군산 김양식 어민들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입판량을 줄여 김값을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14일부터 하루 입판량 3,000망에서 2,500여 망으로 줄입니다. 전남은 2만 원으로 떨어지면서 위판 수량을 줄여 지금은 7만 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폭락한 고군산물김,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이 겹치면서 어민들이 실현을 맞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독감이 유행하면서 도내 환자 수가 유행 기준치의 9배를 넘어섰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첫 주 도내 독감 감염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83.2명으로 유행 기준치인 8.6명의 9배를 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항체 형성까지 2주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 초에는 독감 백신을 맞아야 설 명절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도내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큰 불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도내 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6.5%가 긴 대기 시간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치료 결과 미흡과 비싼 의료비, 불친절 순입니다. 도내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180건입니다. 주요 사례는 수업이나 업무방해, 폭언과 모욕, 명예훼손 등입니다. 또 교육청 자문단과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진 법률 지원은 271건입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조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 조배숙 의원을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 은닉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등 내란 선동을 일삼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의원직 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소방서가 지난해 3,000건 넘게 구조 출동을 했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 출동 건수는 3,287건으로 구조 인원은 805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구조 출동 건수는 546건, 14.2%가 줄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이어 화재와 위치 확인 등입니다. 지난해 도내 기온이 역대 가장 더웠고 열대야수는 평년보다 4배 많았습니다. 전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연평균 기온은 13.6도로 역대 가장 더웠고 9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4.8도 웃돌았습니다. 연간 열대야 일수는 25.7일로 평년보다 4배 많았습니다. 이는 높은 해수면 온도와 고기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군산시가 음파 호수공원의 가마우지 배설물로 피해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민물 가마우지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후 둥지 제거와 천적 모역 설치, 고압 살수기 등을 사용해 가마우지를 퇴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백화 현상이 심한 수목은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 고사목은 제거할 방침입니다. 가마우지는 새만금과 금강 하구뚝에서 음파로 옮겨와 배설물로 나무들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올해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신설합니다. 모두 4개 팀으로 구성돼 신속한 병원 선정과 이송과정 조정, 목격자나 신고자의 현장 응급처치 등을 안내합니다. 이 센터는 구급대원 업무 경감과 이송 지원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 조직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노후산단 고도화에 5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산업단지 관리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국가산단 7곳과 일반산단 60곳을 대상으로 539억 4,900만 원을 투입해 기반시설 확충, 근로자 생활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또 차량 중심의 도로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고 휴폐업 공장을 개축해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도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단기 일자리 사업에 대학생만 참여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에 따르면 도내 일부 지자체가 대학생만을 단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공 영역에서 차별이 해소돼야 민간 영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이 전북자치도 명예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13일 도청에서 명예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박 전 감독은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각종 대회에서 우승시키면서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박 전 감독과 함께 전북의 매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군산시가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 내정자 91명을 발표했습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5급 사무관 승진자는 공보담당관 심종환, 새만금 에너지과 고철영 등 13명입니다. 또 6급 승진자는 행정지원과 박명화, 기획예산과 탁경화 등 20명입니다. 이어 7급 승진자 27명, 8급 승진자는 31명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4.58%를 할인해줍니다. 군산시는 6월과 12월의 자동차세 정기분을 오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4.58%를 할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푸드폴리스마켓 서울기획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기획전은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되며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 30곳에 생산된 132개 제품을 최대 76%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90개 상품은 단체 구매를 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오늘 올해 첫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26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22일까지 열흘간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게 됩니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역사기록관 운영조례와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개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익산시의 겨울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에 144명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까지 4주에 걸쳐 직무체험과 진로 탐색을 위해 다양한 행정 업무를 체험하게 됩니다. 올해도 100여 명을 선별하는데 531명이 지원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발대식을 갖고 사업 취지와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희망업체는 다음 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시청 고향사랑 기부계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대상은 군산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한 업체이며 모집 분야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관광체험, 서비스 분야입니다. 군산 대표 답례품은 쌀과 보리, 박대, 꽃게장, 장아찌 등 19개 품목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체감온도가 낮아 더욱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